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은 10년이 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잘 못하는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대상으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해서 건강증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들어준다 라고 하는 게 목표로 되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들이고요. 현재 요양 대상자 선정은 여러분들은 아직 신청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혹시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있는 분에서는 이런 걸 신청을 해봤겠죠. 신청하면 장기요양 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직원이 나와서 인정조사를 하고요. 상태가 어떤지 보고 질병이 혹시 있다 그러면 의사소견서를 같이 받아서 제출하고 그러면 조사한 다음에 당신은 1등급입니다. 당신은 3등급입니다. 당신은 등급 외입니다. 라고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등급을 받으면 뭐 점수를 이렇게 계산해서 당신은 정말 중하시군요. 1등급입니다. 당신은 별로 뭐 심하지 않군요. 경증입니다. 그러면 4등급을 받게 되고 이런 평가를 받게 되지요. 평가를 받고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으면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할 수 있죠. 요양원에 들어갈 자격이 되죠. 그래서 1, 2, 3등급은 시설에 들어가서 받고 4, 5, 5등급 같은 경우는 3등급도 대부분 포함되지만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을 비롯한 재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숫자는 당연히 1, 2등급보다는 3, 4, 5등급 같이 아래쪽이 더 많지요. 그래서 재가 급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오른쪽 보시면 서비스 받는 내용은 현재 숫자는 8대2 정도, 7대3 정도 되지만 서비스 받는 내용은 5대5 정도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재가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재가급여가 충분히 잘 되지 않아서 시설에만 치중하고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다 합한 걸 보면 2016년도 기준입니다만 1등급 숫자가 1등급 전체가 7.5%에 5등급이 4.3, 4등급이 35.9, 3등급, 4등급이 주로 많죠. 전체 중에서 60% 이상자가 3에서 5등급자고요. 1, 2등급은 그 나머지가 되겠는데 문제는 1등급, 2등급이면 그럼 시설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설에 그러면 1등급, 2등급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극히 숫자가 적습니다. 1등급, 2등급이라서 시설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요. 그분들의 상당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요양병원에 있는 경우가 참 많고 또 집에서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시설 서비스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서비스가 충분히 잘 되는데 안 들어갈까요? 시설 서비스 급여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그런 걸 추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1등급, 2등급 중환 환자들이 주로 요양병원에 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구역입니다.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얘기는 질병이 많은 사람들이 1, 2등급이 많은데 장기요양으로 가버리면 질병에 대한 서비스는, 질병관리 서비스는 거의 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게 고쳐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장기요양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롱텀 케어, 장기요양이라고 하는 것은 노화든 만성질환이든 심신손상이든 활동력이든 혼자 살기 어려우면 혼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에는 건강관리 서비스도 포함이 되고 수가라는 서비스도 포함이 되는 게 답이죠. 그게 교과서에 제한되어 있는 장기요양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장기요양이라는 게 자립지원 지향이고 혼자 살 수 있도록 자기가 살던 집에서 비록 기능장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두 번째는 그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서 그 수요를 잘 보충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끝까지 망하지 않고 잘 살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인데 전체의 흐름을 잘 볼 때 잘 기능을 잘 해서 장기요양이 들어가지 않도록 성공화 잘 하고 질병이 생겼을 때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집으로 빨리 돌아오고 그래야 되지만 문제점이 남았을 때 또는 장기적인 프로블럼이 생겼을 때
요 흐름이 자꾸 단절되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장기요양은 저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치료 끝나고요. 중풍 치료 끝나고 비록 반신마비가 좀 와 있지만 이제 집에 가서 잘 처리받으면 괜찮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장기요양 서비스 받아야겠죠. 근데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요 앞부분 기능자가 막 시작됐어요. 이거 빨리 관리해서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장기요양 대상으로 포함시켜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잘 관리해야 집에서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놓치고 있죠.